자, 오늘 대형주 위주로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교적 중견급 이상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고, 그 중에 하나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한전선 두 종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형주에 해당하는 뭐 카카오라든지 뭐 삼성 이런 거는 저 아니어도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같은 거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릴 그 필요는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차트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적인 추세를 좀 보시게 되면 우하향세를 아직도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라인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시면 라인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월봉 기준 22평 라인 대응법을 추천을 한번 드리면서 됐던 건데, 라인 돌파 마감 나오면 매수 추천을 드린 바가 있고, 이탈 마감시 매도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20년도에 보시면 돌파 마감이 나왔죠. 그래서 매수권에 다시 들어갔고, 이후 3배 정도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랬던 때가 지금 뭐 벌써 이렇게 다시 또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월봉 기준으로는 22평 라인이 이탈 마감이 저번 달에 나왔었죠. 그런 모습이 조금 아쉽게 비춰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생각 외로 좀 과하게 오버페이스로 지금 하단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적으로도 최근 수년간 닿지 않았던 저점까지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캔들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차트는 뭐 크진 않습니다. 저점에 좀 뚜렷한 상승 샛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더라면 추세가 턴어라운드 되는 조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브레이크 정도 신호 형성 후 다시금 또 밀렸고, 저점에서 이때는 상승 인테세가 좀 확실히 나타났던 것 같고, 지금은 쌍바닥을 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데, 주요한 부분은 기존 하향세를 이어갈 때 이전에 형성했던 바닥보다 그 다음에 형성하는 바닥이 계속 낮게 형성되는 이런 모습권에서 현재는 지금 약간 돌릴 수 있는 상승형 쌍바닥 턴어라운드 기대 가능 구간으로 돌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22평의 강한 저항이지만 내려와서 골든크로스 때려준다면 역시 슈팅의 요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슈를 좀 보고 대응 방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8조가 넘는 대형 기업입니다. 두산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플랜트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이며, 통합 워터 분야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 중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사막에 있는 국가들, 얘네가 물이 생각보다 풍족하거든요. 이게 뭐 모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두바이라든지 두바이 여행을 혹시 가보셨다면 물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우디의 여러 뭐 도시들을 만약 가게 되면은, 물론 대도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도시들은 비교적 물이 풍족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두산 덕분인 거고요. 물론 두산도 돈 받고 하는 일이죠. 근데 두산에서 해수 담수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물로 만들어내는 이 담수 능력이 세계급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를 들어 바닷물을 퍼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담수하냐? 사실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닷물을 끓입니다.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고, 수증기를 모아서 물을 만듭니다. 이걸 정화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바다에 있는 이런 중동 국가들의 주요 기술력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수자원공사 같은 역할을 좀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수소 기술력 관련된 내용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사업 총력 지금 이어가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암모니아가 무언가, 암모니아는 저희 뭐 소변 냄새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수소 분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수소 에너지를 저희는 물에서
물에서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확보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수전의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저희가 만드는 이 방식이 사실 더 편한 거는 암모니아입니다. 화학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암모니아에서 저희가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나와 있고, 다양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플랜트 등의 사업을 잘 이어가고 있고, 물론 두산 그룹이라는 이 마크도 달고 있지만 비교적 실적도 또 양호하게 잘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니까 저희가 뭐 잘 안 보는 부분이긴 한데, 재무상태표도 좀 간단히 체크를 하게 되면은 시가총이 현재 8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시총은 보통 이제 영업이익 곱하기 미래에 대한 멀티플러를 얼마나 줄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영업이익이 10배 정도가 적당한 시총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미래 영업이익을 계산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나올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추후 3년 정도 후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가까이 나온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업 가치 영업이익에 따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한 12조 정도 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수소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 중이죠. 그런 거에 미국은 이제 멀티플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그 수익률을 좀 붙이게 됩니다. 그게 보통 이제 20배 정도를 붙이면 이 기업의 가치는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 8조인데 24조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가치는 그만큼 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한때는 뭐 3만까지 갔던 주가가 현재 13,000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확실한 거는 지금 저평가 가치에 어느 정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감안했을 때. 왜냐? 결국에는 이제 실적인데,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간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타격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뭐 완전히 꺾이고 뭐 그런 기업은 또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래사업 관련된 부분은 또 좋은 전망을 저희가 매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적정을 넘어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PBR도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추세적으로는 월봉 22평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맞긴 한데, 이게 라인이 이탈에 대해서 기술적인 매도 관점이지 주가만 봤을 때는 저평가 관점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단 12,000원 정도를 잡고 이탈하지 않는 이상 모아가시는 전략을 택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락이 나타난다면 이제 60분봉 기준 2평 라인 대응도 같이 제시를 드릴 것 같은데, 딱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에 뵙고요. 이어서 대한전선만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저점 구간에서 지금 강하게 턴어라운드를 이어가고 있고, 13일날이 이제 증시가 안 좋았던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많이 밀렸다가 다음날 또 강하게 슈팅을 때렸죠. 좀 변형됐지만 역회된 숄더고 역삼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2평 라인을 내려오면서 골든크로스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뭐 추세가 완전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만, 바닥을 다지는 신호로서는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슈 간단히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대한전선 되겠고, 시가총액은 2조가 좀 안됩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이고, 대표적으로 전력선이라든지 통신 케이블, 이런 부분이 대표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 케이블이나 뭐 초고압선, 알루미늄 제조 도매 사업 등도 영위 중입니다.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조금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조금
관련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근본적인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도 뭐 대한전선도 같이 좀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은 1조 8천억대를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억, 500억 수준 유지를 합니다. 그냥 단순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가 좀 싸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멀티플을 30배 정도를 갖고 있는 거죠. PAR로 봤을 때는 50배라고 나와 있네요. 조금 비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또 고점비 많이 또 밀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우디 뭐 기대,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도 지금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성장 전망성을 좀 보시려면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차트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중장기 관점에서 밀린 폭도 비교적 적습니다. 물론 타 기업에 비하면 적다라는 거지 종목 자체로 봤을 때 고점비 50% 가까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봤을 때는 적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대응을 이어감에 있어 지금 이평 라인을 놓고 저희가 정확한 라인을 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비교적 심리적으로 지지를 잘 받는 라인을 1400 정도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1400 종가 기준 손절 대응 드리고요. 이탈 시에는 매도 혹은 비중 축소를 좀 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그러지 않는다면 가져가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니 양해 부탁드리고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